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김성환 의원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 당이 먼저 제안해왔고 처음에 김종인 대표께서 뭐 수용하는 듯 하다가 약간 좀 또 뭐 흐지부지 되는 감이 없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오늘 또 조호영 원내대표가 전수조사하고 특검하고 국정조사 다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셔서 예. 이번에만큼은 좀 여야가 합의해서 네. 이건 꼭 무슨 특정한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특히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두 이번 기회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를 삼자는 취지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당은 충분히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뭐 가족 포함해서 전수조사 다 하고 특검도 받고 국정조사도 하고 이거 국민의힘이 다 하기로 한 겁니까 지금? 저희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예. 주장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건 초기에 네. 이 빨리 처리하려면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네. 검찰 특수본 만들어서 수사하고 그다음 국회는 국정조사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의원 전수조사도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이 조사를 받으려면은 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102명 의원들 동의서를 다 받아놓고 예. 다만 이제 그 여당의 의도가 이게 이제 사건을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시선을 돌리거나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보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리고 어차피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는 개발 정보에 접근성이 있는 의원들, 네. 그 여당 의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 먼저 조사해라. 네, 그리고 네. 우리 조사하자 이랬는데 오늘 어쨌든 그 조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는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인다면은 네. 뭐 여당하고 동시에 전수조사하는 것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수조사 그래 해야지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은 저 재산 신고 하시잖아요. 네. 뭐 배우자라든가 뭐 장인 장모까지도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이거 전수조사 때 파악하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재산을 매번 공개하니까 네.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 고지 거부를 하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은 좀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차명으로 관리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계 존비속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 고지 거부를 한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뭐 그것이 절대적 조건이거나 아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기왕이면 예. 직계 존비속까지 다 하죠. 예, 예. 좀 그러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예. 이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자산 격차가 큰데 또 최근에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공직자가 일종의 부당한 정보 취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접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정치권이고 국회의원일 수 있어서 국회의원들부터 이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 윗물이 훨씬 투명해져야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이번 기회에 청산하자 이런 취지니까요. 네. 좀 전면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게 판단입니다. 전면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의원 102명에게서 이제 그 동의서 받으신 건 동의서를 어떻게? 네.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게 이게 그 물타기 하지 마라 또는 뭐 그 시선 돌리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실효성이 좀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전수조사라는 게. 실효성이 좀 전에도 의심스럽다.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직계 좀비속도 의원이 동의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거부하면 이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동의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100%다 동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그 지난번에 청와대 조사 또 국토부 조사 LH 조사했던 그 맹점이 똑같은 건데 그 조사가 왜 맹탕 조사가 됐는가 하면은 실명 조사를 한 거거든요. 한국 부동산원이 갖고 있는 거래자 이름하고 그 공무원들 이름하고 대조해가지고 똑같은 이름만 찾아내는 거. 그건 조사도 아니고 사실은 중고등학생 알바를 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그 국회의원 조사도 결국은 그 조사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제대로 하려면은 국회의원이든 청와대 직원이든 국토부나 LH 직원이든 차명 조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명 거래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 이름 대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래자 실명 그 거래자의 그 자금 그걸로부터 추적이 들어가 가지고 그 최종 자금 출처가 청와대 직원이 있느냐, 국토부 LH 직원이 있느냐, 국회의원이나 그 직계 좀비속이 있느냐,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사실 국민들께서 참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런 방식으로 될까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방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 중에도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정보 넘겨주고 또 돈 이렇게 매입 자금 줘가지고 이렇게 투기한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죠. 제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 또 과거처럼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큰일 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구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출구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3기 신도시라든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제 시흥 그 지역이랄지 그 해당 지역에 이제 최근에 토지 매입자 전체를 조사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도 이 일종의 이제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이제 투기 혹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 이런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 지금 우리는 이제 현금이 부당하게 일정액 이상 흐르면 그걸 다 다 걸러낼 수 걸러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불법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한 법률도 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만들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이 징벌적으로 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 등등을 좀 보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로서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데요.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하고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서 소위 부동산 적폐 문제만큼은 저희 정부 내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제 동의가 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걸 조사 기관이라든가 이게 국회 내에다가 두는 거는 국민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국민권익위라든가 어디서 이걸 좀 공정한 기관에서 이걸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국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나온 이야기는 의장님께 이 조사를 요청하자. 그래서 의장님이 기구를 구성해가지고 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군익이라든가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도 방법인데 핵심은 기관도 기관이지만은 이 조사 방법.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훑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김갑수님께서 LH 직원뿐 아니라 지자체 관계자, 시군구 의원 등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정말 이번엔 발본색원에서 재산 몰수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제로뷰티님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사촌 이내 친인척까지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투기 자체를 좀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까지 지금 오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은 이제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또 나서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조사는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예. 국정조사도 뭐 준비 기간 이런 게 좀 또 자료 받아야 되고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네. 특검은 더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준비 기간에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고 네. 자료 이제 저 모으고 기초 조사하고 하려면 한 2달이나 돼야 제대로 수사 착수할 수 있어가지고 그 기간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때를 놓치지 말고 증거 인멸 없이 또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알맹이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 국수본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다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검찰에 빨리 넘기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고 검찰 처음에는 뭐 6대 범죄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당 안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6대 범죄 안에 경제, 공직자, 부패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 검찰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러니까 또 박범계 장관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뭐 검찰이 그럴 의지가 있냐. 왜 과거에는 제대로 못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어쨌든 계속 검찰을 배제하려고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검찰 파견 받았다고 검찰도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수사가 아니고 뭐 예. 법률 자문이나 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검찰이 아닌 국수본 수사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영 원내대표도 국수본이 첫 작품 아니냐. 이 작품에 국수본에 그 명운이 달렸다. 예. 이거 제대로 못하면 국수본은 문 닫는다 하고 이제 그 경고를 주셨는데 일단은 그 조영 대표 생각은 뭐 정부 여당이 검찰은 끝까지 이제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수본이라도 잘하라 하고 이렇게 촉구를 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법치 사회여서 그 법의 근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은 국수본이 하는 게 맞고 또 검찰이 협력하니까요. 그 협력 과정에서 일을 하면 될 텐데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 LCT 부산의 LCT 건 터졌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쌓여온 경력들이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검찰도 일종의 이 누군가는 봐줘서 이익을 취하고 누군가는 또 과도하게 공격해서 명예를 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이 부동산 투기하고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그 어떤 기관도 이번 기회에는 협력해서 네. 발본색원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희 당에서 특정하게 무슨 검찰을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다. 다만 현행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사과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청와대 보좌관 수석하고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지난 정권 탓하신 거에 대한 역풍이 너무 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사과를 하신 거 아닌가. 사실은 그때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사과는 안 하시고 지난 정권 탓을 하시는 바람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사과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대선에 나온 후보가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거 다 정리하겠다,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취임하고 나서는 그걸 정리하는 작업, 고치는 작업,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임기 퇴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까지 지난 정부 탓을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인수한 이유가 없죠. 그냥 지난 정권 하도록 놔두지 똑같은 거, 결과가 똑같으면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더구나 이 문제는 지금 문 대통령 친인척도 그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여론이 안 좋고 본인도 뭐 특혜 의혹 그 대통령 사저 그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그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말이 안 좋고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지난 정권 탓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론이 그 역풍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남은 1년 동안 이 문제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한테 필요한 맹탕 조사를 하는데 벌써 일주일간 시간 허비하게 만들고 또 검찰에다 맡기면 빨리 할 텐데 국수본에 또 맡기고 이런 저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남은 1년 동안 이게 정리할 수 있을까 조금 좀 염려가 됩니다. 김성환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이 부동산과 관련한 일종의 투기 적폐와의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지 지난 정부 탓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우리 정부 내에서 생긴 일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뭐 대통령이나 뭐 권력형 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네. 정부 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조희주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특히 대통령님 퇴임 후에 가셔야 될 사저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공격했던 것처럼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거를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정치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그 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권력형 비리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네. 누구든 정상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여서 우리 사회가 과거 그리고 현 정부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하고는 단절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전 정부 탓한 적 없습니다. 책임지고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회의 본연의 업무인 이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 부동산 투기 절대 하면 못하게끔 근절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된다고 해서 뭐 30여 개의 지금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다고는 하고. 근데 그 전에도 뭐 이해충돌 방지법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말씀하신 이해충돌법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뭐 일단 이 문제가 급하니까 이거부터 이제 정리하고 난 뒤에 뭐 순차적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전향적으로 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예. 이번에 이 부동산 투기 건절법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은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론이 안 좋으면은 여론 덮기용, 여론 무마용으로, 여론 달래기용으로 조속입법이 난무한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하고 그것만 뉴스에 나왔지 처리한 뉴스는 안 나왔어요. 사건이 이제 아주 기초 단계인데 예. 규명이 진상이 규명이 되고 뭐가 잘못됐고 문제가 뭐고 이걸 고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고 정책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라고 정리되었을 때 그걸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입법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초기 단계에 있는데 벌써 대안이 나온다는 게 이전에도 이렇게 막 그냥 조속 입법이 난무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 보면은 정작 문제 해결에는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과잉 입법이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보고 뒤에 가서 또 다시 손보고 해서 결과적으로 누더기 입법이 되는 일이 많아서 이번 일은 좀 전에 그 댓글 올리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법 내놓고 뭐 내용이 뭔지 알고서 법 내놓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법은 천천히 만들어도 돼요. 이 법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실체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이제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해법을 만들어서 그걸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때 완벽하게 충실한 입법을 해로 뒷받침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해충돌 법안 이런 것도 제대로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몇몇 가지 법안이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사실은 다 논의가 됐었던 거죠.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의 핵심이었는데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 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잘 안 됐던 거고요. 그 법이 이제 차제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 부동산 관련한 그 투기 부당이득 환수 문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이 훨씬 더 이 경제적으로 가진 분들의 이익을 많이 대변해 오셨잖아요. 또 그런 쪽에서 많은 이익을 취해 오셨던 측면도 없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충돌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익도 환수하고 특히 부동산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평소에 예컨대 무슨 이 신도시 개발지구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럴 때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평소에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제도를 깔자는 거고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잘 만들어서
이 사후 약방문 성격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자는 취지에 알겠습니다. 여야가 아마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자가 많이 옵니다. 4537님, 이해 충돌 방지법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투기로 발생한 이익 환수하고 벌금으로 이익의 10배를 내야 하는 법 등을 만든다면 투기 근절할 수 있습니다. 1350님, 제발 부패가 청산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근절하지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소를 잃었다면 이번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질문도 있습니다. 9669님, 3기 신도시 지정 취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라고 의견 주셨는데 3기 신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의 의견 듣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예, 그 말씀 짧게 좀 부탁할게요. 그 앞에 미리 한 말씀 드리면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의 부자가 많은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벌써 이제 이게 멤버 구성이 그 계급이 싹 바뀌었어요. 아, 예, 예.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옛날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스팔트 좌파가 아니고 강남 좌파가 지금 주축을 이루어가지고 예. 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좌파지만 예, 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예, 예.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신도시는 답이 아니다라고 답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서울시의 이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지방에서 다 빨아 올려가지고 지방만 쪼그랑 바가지 되고 네. 서울은 여전히 계속 그 부동산 들끓고 그렇게 그래서 그 MB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 때 이걸 경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려고 무리한 정책을 펼 정도로 MB 때 부동산 경기 안정됐는데 그때 신도시 안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도시 안 하고도 잡았고 신도시 되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취소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정책을 확 바꾸는 게 부담은 되겠지만은 애초에 이거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불신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 취소하는 것도 정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 네,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대규모 신도시는 안 했지만 소위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 수도권에 대규모로 공급을 했죠. 안 한 건 아니고요. 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좀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여전히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몰려서 지방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에 몰려드는 이 수요를 적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충격이 크다 보니까 꼭 신도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여론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투기는 막으면서도 공급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터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범여권, 범야권 모두 단일화 결정이 납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늘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좀 전에 하고 왔습니다. 아, 하고 오셨어요? 네. 여론조사에? 네. 그래서 17일 내일 결정 납니까? 발표가 됩니까? 예, 내일 저녁 6시에 후보가 확정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19일 날 이제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TV 토론회는 하는 거죠. 하고 내일 모레 이틀 여론조사하고 19일 발표하고 후보 등록하고요.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까? 협상 과정이 실시간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바뀌었는지 후보 간에 여러 가지 설전들이 꽤 많이 오가고 이래서 이게 단일화가 될까?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단일화가 제일 잘 되는 경우는 이 본선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날 때 단일화 합의가 제일 잘 되거든요.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본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보 간 그 격차가 빡빡할 때 빡빡하고 엎치락뒤치락 해요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가 제일 어려워요. 딱 그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제 사이에 후보들 간에 조금 뭐 서로 좀 언짢은 네. 표현이 오고 가고 해서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또 어제 오후에는 또 좋은 분위기로 네. 했고 다시 조금 풀리고 또 그 단일화 합의 실행에 대해서 네. 각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해서 뭐 잘 될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밖에서 보시기에.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예. 그 이제 단일화를 한 이후에 합당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이 거치겠지만 그래서 저희 당도 상대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될 것으로 보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3자 구도로 나오는 걸 바라시지는 않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삼자가 되고 예. 뭐 양자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만 보고 서울 시민만 보고 예. 부산 시민만 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겠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여러 차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 단일화를 하면 이론적으로 이제 양쪽의 지지자들이 있어서 단일화가 되면 이게 플러스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난 2012년에 안철수 당시 후보랑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선에서는 패배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단일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것이 네. 그야말로 정치공학적 단일화냐 아니면 실제로 그 각각의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담는 단일화냐 이런 거를 안 볼 것 같지만 국민들이 또 다 지켜봅니다. 예. 그런 대목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그 과정을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단일화에서 선택된 후보가 우리 후보여야지 된다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뭐 당연히 뭐 그건 상식이긴 한데 저는 꼭 우리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당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아니고 내년에 더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내년 대선까지 있으니까요. 그 선거도 역시 또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되고. 내년 대선도 이번에 단일화뿐만 아니고 다음 그 단일화 작업이 필요하니. 그 과정에서 그 야권의 힘을 하나로 다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되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 당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매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일부에서 우리 당 후보가 반드시 돼야 되고 뭐 안철수 후보나 뭐 다른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 일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가 삐걱거리고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가 안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단일화가 아름답게 또 시너지가 극대화되지 못하면은 내년에 그 단일화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후보를 배려해야 되고 그 후보의 자산이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경쟁 후보의 자산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운동을 삼가해야 되고 끝나고 난 뒤에는 진 후보도 흔쾌하게 좀 전에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 단일화 졌는데 바로 미국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대선에 참여 안 하고 그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실망하지만 일부는 우리 후보가 단일화 실상 성공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표가 그쪽으로 안 가요. 시너지가 안 생깁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라든가 심판을 하기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한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앞서 1년 후의 상황을 또 예측하셨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모두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됐다, 뭐 관계가 있다, 뭐 간접적으로나마 연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하고 계세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야권 쪽 얘기죠. 네. 이번에 안철수 이런 요 과정에서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요 며칠 사이에 야권표가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윤 전 총장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오세훈 후보도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서 쭉 올라가고 있고 예, 예. 또 오세훈 안철수 합한 표가 또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쪽으로 마음을 못 주고 있던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이쪽에 네. 마음을 못 주고 있던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으로 이렇게 결집이 되는데 이 표가 여당 표가 아니라 야당 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 주자가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표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박빙의 승부를 이제 걱정해야 되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쏠리는 이 중도 무당층 표가 알겠습니다. 우리 단일 후보에게 오게 만드는 것. 예. 그게 내가 오세훈이 되든 예. 안철수가 되든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상원 의원께서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짧게. 네, 이제 실제로 그런 흐름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제 일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흐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LH 건도 투기 발본 세력으로 이제 좀 바뀌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식도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면 네. 우리 국민들이 다시 평정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게 맞냐, 서울과 부산이 어디로 가는 게 맞냐, 어떤 세력에게 맡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분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규님은 LH 관련해서 이제 땅이 아닌 땀으로 돈 버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셨고 4384님은 현역 의원들의 1대1 맞짱 토론 정치권 쟁점이 잘 정리되고 양쪽의 입장을 확실히 할 수 있어서 참 듣기 좋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정치와투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